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학부 학생들과 프롬프트 작성 스터디를 시작을 해봤는데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간단하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어떤 주제를 하나 정해서 학생들이 각자 해당 프롬프트를 자기가 만들어 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 프롬프트를 서로 보여주면서 어떤 시행착오를 거쳤고 왜 이런 문구를 작성했는가 그걸 서로 설명을 하면서 어떤 개선점이나 또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스터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첫 시간에 했던 게 논문을 업로드하고 그 논문을 요약해서 읽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롬프트였습니다. 또 그냥 예를 생각을 해보면 자료를 주고 논문 개요를 작성하는 프롬프트 이런 것도 논문 작성 시작할 때 사용할 만한 프롬프트죠. 또 논문 작성이 완료된 걸 업로드하고 이에 대한 사전 리뷰 형태로 리뷰어 의견을 작성해주는 그런 프롬프트도 만들 수 있을 거고, 또 제가 신임 교수 워크숍 때 실제로 보여주는 거긴 한데 강의록 자료를 올린 뒤에 객관식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프롬프트 이런 것도 서로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해볼 건 뭐냐면 이 학생들이 파이썬을 지금 막 배웠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초보자가 학습에 사용할 만한 프롬프트를 자유롭게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좀 범위가 넓은 두리뭉실한 주제를 잡아도 재밌는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프롬프트를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논문을 요약해주는 그런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보면 당신은 논문을 이해하고 요약하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롤을 지정을 합니다. 이런 형태의 프롬프트 굉장히 흔하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번호를 붙였어요. 이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그런데 그냥 시키면 그 분량이 늘 들쭉날쭉해서 이걸 이제 5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이런 식으로 분량을 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키면 초록의 내용을 그냥 번역해서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직접 참고하지 말고 내용 전반적으로 독자적인 요약을 해주세요 이렇게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이해할 때 디스커션과 컨클루전을 목차를 먼저 보는 것이 그 논문의 방향을 먼저 파악하고 읽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블랙 포인트 형태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 중요한 목차인 경우에는 좀 분량을 늘려가지고 최대 10개까지 해도 된다. 그게 아니면 이게 랭귀지 모델의 특징인데 항목 개수를 좀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커션도 4개였으면 컨클루전도 4개고, 그런데 디스커션의 내용이 많았으면 이건 한 10개쯤 하고 컨클루션은 간단하게 몇 개만 하고 이런 식으로 베리에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추가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목차들을 요약을 해주고 2번과 같은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까지 시켜도 되는데 거기다 사족을 덧붙입니다. 좋은 사족입니다. 이 요약부는 제 인생에 매우 중요합니다. 감성 프롬프팅이죠. 다음 가이드라인 형식을 주면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내용은 제거하세요. 이것저것 쓸데없는 걸 자꾸 덧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전반적인 요약, 디스커션 컨클루션을 먼저 하라고 했죠. 그 다음 필요한 목차 1, 목차 2 이런 식으로 해서 시켜봤다고 합니다. 다음 프롬프트 볼까요? You are a prominent summarizer of papers about science. 이렇게 역할 부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형태로 이 포맷으로 요약을 해라 라고 하면서 1번 우선 summarize the paper in 3 short sentences. 이런 식으로 분량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센텐스 단위로 아니면 총 몇 개의 문장, 총 워드 개수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굉장히 잘 맞추는 편입니다. Include all of the most important points in the paper in the sentences.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걸 다 포함해라 라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그냥 초록에 있는 내용을 적당히 요약하고 끝내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제 most important point를 빠뜨리지 마라 라고 하면 이제 다른 부분에도 어텐션을 줘서 그걸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 experimental setting, 그리고 이것도 리절트를 블랙 포인트로 요약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significance, 이 논문의 의의에 대해서 작성을 해봐. 이렇게 하면 아주 깔끔하게 우리가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요약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프롬프트 볼게요.
You are expert in the field of chatbot and coding. 아마 챗봇과 코딩과 관련된 그런 내용 논문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너는 전문가야 라고 여기도 역할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퍼를 보고 서머리를 작성하는 게 너의 임무야. 태스크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summary must follow these conditions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그런 3단계 프롬프팅을 하고 있네요. Extract the keywords and write a summary centered around these keywords. 그냥 서머리를 작성을 해라 라고 하면 논문의 경우 앞에 abstract이 있기 때문에 그 abstract을 적당히 말을 바꿔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그걸 요약을 하거나 번역을 하거나. 그런데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먼저 추출을 해라 라고 하고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서머리를 작성해라 라고 하면 좀 더 다른 스타일로 요약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experiment study, 실험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experiment design and setting에 대해서는 specific detail을 포함해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이제 if문이 들어가거든요. 마치 코딩의 if문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experimental study가 아닌 그런 논문을 요약시키는 경우에 죄송하지만 이 논문에는 실험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if문을 넣어가지고 그런 실험적인 논문인 경우에만 이걸 해라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제 그런 쓸데없는 말이 안 생겼다고 합니다. 다음, it should summarize the results and evaluate whether the conclusions align with the experimental objectives and outcomes. 실험 결과가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결과인지를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게 이런 결과가 이런 목적에 부합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더해줘서 자기가 이해하기 좋았대요. 그리고 디스커션이나 이제 뭐 개선점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이제 그것도 빠뜨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4가지 항목으로 크게 나눠가지고 요약을 해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프롬프트입니다. Make a list of 30 concepts which user, 지금 유저는 학부생, 의학 전공 학부생이다. 그런 학생이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 컨셉 30개를 추출해라. 꽤 많네요. 그리고 그거를 한국어로 설명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지 랭귀지 모델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주로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자기가 모르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때 컨셉트에다가 이렇게 꺽쇠꺽쇠를 해서 작성을 하게 시켰대요. 그러면 요거는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면 이걸 옵시디언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무슨 컨셉을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쳤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을 하면 이 옵시디언 같은 데 집어넣으면 이 마크다운으로 링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서가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요약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요약이 만들어지는데 요약이 아니라 컨셉에 대한 설명이죠. 컨셉을 추출하고 그거에 대한 각각의 간단한 설명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보고 이렇게 문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제텔캐스트 방식으로 컨셉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처음 공부하는 분야에 도움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다음, summarize the paper in a note-taking format in Korean. 한국어로 노트-테이킹 하는 형식으로 해라. 즉, 이 학생은 지금 논문을 보고 공부하면서 옵시디언에 정리하기 좋은 그런 프롬프트를 지금 만든 겁니다. 그리고 감성 프롬프팅 또 들어갔네요. 아주 중요한 일이야. 그리고 1000명의 전문가 앞에서 이거를 발표를 할 거야. 그러니까 제발 잘해줘. 이런 식으로 감성 프롬프팅을 이용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성능이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간단한 예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거에 대한 프롬프트를 각자 만들어가지고 한번 디스커션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모여가지고 프롬프트 작성 스터디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능력인데 이 능력을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늘리기 힘들거든요.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간접 경험도 많이 하고 서로 피드백도 주고받으면 훨씬 빠르게 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하는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 특히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논문을 요약하는 프롬프트 아니면 논문을 가지고 방금처럼 이제 공부하는 컨셉을 추출해 가지고 노트를 만들어주는 프롬프트라든가
자료를 주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 개요를 작성해주는 프롬프트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서로 장단점도 비교해보고 실제로 한번 돌려보면서 결과를 보면서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도 해보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LLM 시대에 필요한 능력을 획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